안녕하세요. 생각사차원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2개 찍네요. 아니다. 하루가 지났으니까 오늘이 아니구나. 저한테는 이제 연속으로 찍는 거라서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명태균이 풀려났을까? 저는 이렇게 풀어졌을까라고 제목을 썼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도 있고요. 물리적으로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아직까지 살려두고 있을까? 누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을 했고요. 저는 그 사람이 살아서 진실이 아니고 사실을 있는 대로 폭로하길 바랍니다.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아마 명태균 씨랑 강혜경 그 비서였나요? 비서라고 해야 되나? 그 직원이 내용을 이렇게 잘 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걸 바라지 않는 사람들 있죠. 일단은 그건 넘어가고 제 추측입니다. 이건 일단은 명태균을 통해서 견제할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되게 많겠죠. 음, 어떤 사람들은 민주당에서 윤석열을 제거하기 위해서 명태균한테 이제 거짓 증언을 시켰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왜냐면 둘이 한 몸으로 이렇게 했던 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검찰 쪽에서 아직 풀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전 이 부분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그 법무부 장관 누구죠? 문재인 때 법무부 장관 조국, 그 다음에 추미애, 박범계. 박범계도 윤석열 편이죠. 저 그 사람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그 법무부 장관 할 때도 예상을 했긴 했는데 맨날 뒷북만 치고 사실은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었던 거죠. 나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근데 실제로는 윤석열 편에 서서 했고 윤석열이 대통령 된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내란 수습 다 되니까 이제서야 막 자기가 정의로운 민주당 투사인 양 윤석열을 까고 있는데 실제로는 친하다고 하죠. 뭐 형 이러면서 불렀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의 비리를 알면서도 계속 옹호해줬던 거죠. 추미애 쫓아내고 조국 쳐내고. 조국이야 지금은 저는 이제 이준석 같은 계열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기득권 집안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윤석열이 사면해준 것도 있고 사면이 아니라 그 보석인가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해준 것도 있고 조국은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와이프, 딸 이제 거기 논란에서 빼주고 네가 대신 들어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민주당 견제하는 용도였죠. 뭐 박범계획은 욕은 욕까지만 하고요. 뭐 나중에 밝혀질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있으니까 안 밝혀질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박범계 그러니까 문재인 때에 있었던 그 정부 내역을 이재명 아저씨가 되면 좀 털어서 그러니까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좀 보여줬으면 해요. 윤석열 정부 때 했던 이제 대통령 기록물, 지정 기록물 해서 못 열게 하는 거 특별법 만들어서 이제 까고 그 다음에 문재인 때 했던 비리들 이거 까고 윤석열을 왜 그렇게 옹호했나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것들 밝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번 추측에 대한 제 추측입니다. 추측 답은 현재 명태균을 통제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굴까? 일단은 김건희, 윤석열, 검찰 등 이제 적폐 내란 세력에 동조했던 세력들이죠. 내란에
국힘에 지금 뭐 네, 이런 사람들. 안철수는 몰랐던 것 같고, 홍준표랑 오세훈은 알았던 것 같고요. 한덕수도 알았던 것 같고, 네, 최상목도 감옥 안 갔지만 아직 네, 알았던 것 같고, 뭐 몇몇 더 의심되는 인물들이 있긴 하지만, 네, 심우정 알았죠? 알았겠죠? 비아폰 통화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명태균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도 움직이고, 공수처도 움직이고, 경찰도 움직이고, 이번에 뭐 헌재 임명하는 거 보세요. 경찰청장 임명하는 거 이런 것도 보면, 네, 한덕수 완전 지 맘대로 다 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아직은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이 힘이 있다. 왜냐? 이들은 카르텔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기득권 세력이 됐습니다. 법조계가 썩었거든요. 판사, 검사, 변호사, 물론 아닌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네들이 특권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이제 혈연, 지연, 학연 통해서 이게 사법고시가 사라지기도 했었는데 원래는 이제 좋은 의도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사법고시도 놔두고 로스쿨도 놔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그만큼 등록금을 못 내는 사람도 있는데. 왜냐면 지금 로스쿨 보시면 면접 볼 때 그 배경을 다 알아요. 아버지가 뭐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가 아니라 그냥 딱 보면 우리 아파트 살았던 애네, 내 아들의 친구네, 뭐 내 친구의 아들이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가산점 있어요 무조건. 심우정 딸 보세요. 말도 안 되는데 취직이 되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능력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사실 왜 파락군이나 이런 데를 보내려고 하냐면 고액가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엘리트 교육을 시키게 되면, 그러니까 최적화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 사회에서 필요한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맥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연습을 하게 되면 일반인보다는 더 평균의 그 시험 커트라인에 알맞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개중에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거를 넘어갈 수 있지만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넘어갈 수 없어요. 엘리트 교육을 뛰어넘는다? 네, 쉽지 않거든요. 매일 그것만 하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거기에 집중한 시간이 달라요. 물론 그만큼 힘들고 걔네들이 저기 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모든 거를 10시간에 가르쳐주고 시험 통과용으로 10시간을 가르쳐줬다. 그러면 시험 통과용으로 10시간 하는 애가 이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공부하는 시간이 동일하다고 하면. 뭐 지방에 있는 애들은 뭐 10시간, 12시간 공부 안 하겠어요? 똑같이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심지어 최근에 그런 것도 있었죠. 그 출제 문제를 이제 유출한 거죠. 자기네들끼리 알고.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누구 선생님한테 배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학원 강사였다가 그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출제자, 자기네들이 가르쳤던 그 출제 문제를 통해서 시험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편법인데, 어, 이제 그 되게 똑똑한 애들만 가는 학교들 있잖아요. 거기에 뭐 사회 배려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자기들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밑으로 까는 거죠. 그러니까 어 뭐라 해야 되지? 영양분이 되는 거죠. 좋은 성적을
만들어주기 위한, 네, 그냥 영양분으로서, 그러니까 엑스트라들이 필요한 거죠. 이들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예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이야 이제 외국 명문대도 엄청 많이 가잖아요. 왜냐면 거기에 특화되게끔 다 그걸 만들어내거든요. 이력을. 그러니까 안 뽑아줄 수가 없어요. 안 뽑아줄래야. 그런 애들을 일반 서민들이 진짜 빈민에서 태어났으면 걔가 거기 갔겠어요? 이재용도 그렇고 못 가죠. 진짜 쉽지 않죠. 소수만 갑니다. 일단은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들이 서로 이제 그 아파트에 살고 한동훈도 그렇잖아요. 강남에 태어났고 강남에 태어났나? 하여튼 뭐 그 강남에 엄마가 이제 재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막 그 불법으로 이제 LH콜 뭐 이렇게 또 분양받고 뭐 지금 뭐 원정동에도 뭐 건물 갖고 있고 검사 월급으로 그걸 어떻게 갔습니까? 서울에 안 태어났으면 그 집안에 안 태어났으면 한동훈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도 사실 아빠가 친일 안 했으면은 구수하면서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 먹는 돈만 해도 그렇게 못 먹을 거예요. 뭐 워낙에 그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에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이 기득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기득권을 갖고 사는 거지. 나경원도 그렇고 일반 가정에 태어났으면 뭐 정유란가 부모님도 실력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실력이라고 하긴 좀 뭐하죠. 어, 그냥 배경일 뿐인데 그런 형평성을 좀 공정하지 못한.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기득권이 돼서 이제 이렇게 명태균이 풀려나올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판사 직견이랑 검사 심우정이 둘 다 이렇게 잘 움직여서 누가? 윤석열이 나왔잖아요. 명태균은 원래는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 나왔고 보석으로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윤석열만 그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뭐 잠깐 재미로 말씀드리자면 이 카르텔 관련 영상이 이제 과거의 영화 중에 내부자들, 국가부도의 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뭐 부당거래였나? 이제 딸이 이제 부모님의 비리를 이렇게 털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뒤통수를 치고 기득권에 편입하는 뭐 그런 영화도 있고 최근에 그냥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는 언더커버 하이스쿨에서 서명주의 사장 발언 뭐 기득권이 아닌 나머지들은 그냥 죽어도 싼 벌레 이런 식으로 취급하고 지역에서 온 판사에서 그 유스티티아가 이제 현실로 와서 법원 앞 동상에서 이제 어린 유치원생들인가 그 애들한테 얘기하죠. 정의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뭐 정의가 뭐냐고 하니까 이제 뭐 힘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권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사실 이거 캡처해 놓은 게 있는데 뭐 전 듣보잡이니까 초상권에 또 걸릴 수도 있고 나중에 그거 갖고 또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냥 나름 재미있습니다. 조금 시시하긴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발언들을 그냥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 죄송합니다. 두 번째 추측은 명태균을 통해서 명태균을 내보내서 이득을 얻게 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굴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현재로는 뭐 어떻게 보면 반사적으로 이재명 아저씨가 혜택을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면 국힘이 이제 추초화될 테니까. 음, 뭐 하지만 꼭 이재명 아저씨가 네. 이
명태균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명태균과 연관된 후보들을 견제하고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선 후보 좀 나오려고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죠. 아무래도 그래도 서울시도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홍준표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명태균이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 했던 이준석. 아마도 이준석은 명태균이 커버를 칠 것 같아요. 이준석을 다음이나 다다음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뭐 밑바닥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외에 국힘 다수. 아마 민주당에도 몇 명 있을 겁니다. 네. 경상도 쪽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 하나는 아니겠죠? 네. 일단 뭐 그런 쪽. 그리고 지금도 명태균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뭐 조사해준다, 뭐 이렇게 사람 모아준다. 뭐 윤석열이 좀 심했던 거죠. 권지 목사 뭐 이런 사람들처럼 많이 있으니까 주변에. 두 번째 추측은 명태균 같이 간접적 연관된 인물들 면제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네가 다 뒤집어 써라. 그러면 내가 무죄 나면 나는 부당했다는 걸로 내 권력을 되찾은 다음에 내가 너를 위해서 힘을 써주겠다. 뭐 감옥 생활을 좀 편하게 한다든가 뭐 실제로 감옥에 생활하는 거 대신에 뭐 병원에 대신 보낸다든가 아니면 보석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만기 출소가 아니라 좀 모범 재수해가지고 이렇게 좀 빨리 빼주는 거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 짬뽕이 됩니다. 김건희, 윤석열,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등들이 이제 열심히 명태균과 이제 샤바샤바 하겠죠. 직접 좀 말고요, 간접적으로. 뭐 텔레그램 이제 명태균이랑 이제 그 흔적 남을 것들은 아마 다 차단한 다음에 할 겁니다. 왜냐면 이것도 증거로 또 써볼 것 같으니까 황금폰처럼 그 방법을 피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제 추측이니까 저는 이제 명태균을 이번 선거에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보려는 세력들이 있고요. 그래서 풀어준 것 같습니다. 저는 명태균 씨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국힘의 그 수많은 비리들을 폭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가정의 달이네요. 여러분들 가정은 좀 평안하시길 바라고. 지금 요즘 사고가 많죠. 싱크홀 특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대 초인가 아마 싱크홀인가 홀인가 뭐 이렇게 하는 만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작가분은 이제 통찰력이 있는 거죠.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만 관심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에 돈 쓰는 걸 아까워한다는 거죠. 보도블록 뜯어고치는 거는 세금 낭비네 하더라도 일단 자기네가 이제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드니까 특히 이제 강남 쪽은 혜택이 더 크잖아요. 예산이 많이 가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행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아파트 뭐 순살 아파트를 짓고 이런 거죠. 그냥 안 보이니까. 그거를 누가 합니까? 국힘 이 사람들이 집권했을 때는 다 봐주는 거예요. 다 같은 편이니까. 건설사도 자기 이득 뭐 주주인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 아는 사람 이제 그 수주를 받게 되면 그냥 쉽게 검사 통과시켜주고 안전해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식약처에서 그 살균 가습기 그런 사태도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 편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서류만 간단하게 내. 근데 그걸 또 깐깐하게 하면 뭐 기업 제재하네 어쩌네. 저는 사실 이번에 홍준표 후보가 토론회 때 외국처럼 그 뭐뭐뭐뭐 말고는 하지 마. 그러니까 네거티브 방식 말고 포지티브 방식 뭐뭐뭐뭐는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해. 사실 그게 좀 그 미래를 위해서 진보를 위해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래는 국민의힘에서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 얘기를 했으면 또 빨갱이 정책 이랬을 거예요. 뭐 나라 팔아먹네 어쩌면서 그쪽은 지켜야 되는 자기네들 말로는 보수니까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기존의 전통을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풀어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자유를 얘기하는 민주당에서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홍준표는 아무래도 표를 얻기 위해서 이번에 그 얘기를 했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그 법에 대해서 그거 말고 이제 포지티브로 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바로 대응이 돼야 되죠. 우리나라 맨날 뭐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쭉 끌고 가잖아요. 바꿔야 되는데 리소스가 그만큼 안 되니까. 그리고 처벌도 강하지 않잖아요. 외국은 처벌 강하거든요. 뭐 분식 같은 거 회계 부정했을 때 아니면 이제 뭐 대표들이 횡령을 한다든가 기업 자체가 알면서 불법적인 일을 했을 때 추징금 같은 것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없잖아요. 그래서 포지티브로 가되 단속도 좀 빠르게 해서 법도 이제 유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징금 같은 거 할 수 있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세법도 그렇지만 삼성이 발전을 시켜놨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법이 미비하다는 걸 알고 돈을 이제 불법으로 이렇게 막 증여 상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법이 바뀌기 전에 소급해서 처벌하는 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는 합의만 되면 사실 할 수 있게끔 특별법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지티브니까 이거에 대응이 안 된다. 하지만 첫 사례는 그게 불법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면 첫 사례부터 처벌한다. 과거에 이어도 이 법이 바뀌기 전이라도 그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르텔이니까 법원이랑 정치계랑 재계랑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개헌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뭐 그냥 이렇게 쉽게 이런 거죠. 내각제 하려는 세력이랑 내각제 말고 그냥 지금 민주주의로 보완하자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각제 하는 세력은 뭐냐면 일본처럼 하자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대통령 권한을 뺏고 이제 그 중에 국회의원 중에서 총리를 뽑아서 대통령 역할을 시키고 당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제 권한을 계속 총리를 밀어주는 거죠. 일본 바뀌는 거 없잖아요. 퇴보됐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식이 또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기득권을 계속 그냥 아빠 지역구석에 또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부모 잘 만나서. 그게 자유민주주의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각제를 주장하는 민주당 내 세력들은 다 수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에 이제 그 이낙연이랑 뭐 국힘이랑 엄청 갔었잖아요. 그쪽에 김부겸인가? 네, 그 사람들은 그 기득권을 유지하자는 세력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 있었어요. 윤석열 포함해서.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난 겁니다. 내 권력, 내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쪽에 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런 욕심이 없으면 거기에 살아남거나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재명 아저씨가 진짜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노무현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그게 현실이라서. 그리고 이재명 아저씨는 반대했죠, 최근에.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재명 개혁 반대한다.
윤석열은 내쫓고 자기가 권력을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단 처벌하려면 이게 내각제를 가려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데 이재명 아저씨가 힘이 있어야지 그 기존에 있던 부당한 세력들을 쳐낼 거 아니에요. 근데 힘을 다 빼놓으면 어떻게 개혁을 합니까? 개혁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재명 아저씨가 저는 빨리 개헌해가지고 사실 4년 연임하길 바라거든요. 저는 이번에 개헌할 때 이재명부터 그러니까 국민투표 어차피 하면 되잖아요. 왜냐면 유신 때는 자기네들끼리 체육관에서 선거했으니까 선거 같지 않은 선거 형식을 한 거죠. 뭐 시진핑처럼. 근데 이거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바로 이번부터 그렇게 할 수 있다. 잘했으면은 재선 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얼마나 좋아요. 5년 했으니까 그럼 3년만 더해 뭐 이런 식으로 하든가 이번만. 아니면 뭐 국민들이 잘했으니까 5년 더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4년 더해. 아마 4년 중임대로 갈 것 같아요. 개헌하게 되면.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나요? 물론 잘한다는 전제하에. 못하면 저는 똑같이 욕할 겁니다. 이재명도 별 수 없네. 우리를 속였네. 탄핵해야 되네. 저는 이럴 거예요. 근데 이재명 아저씨가 원한 거 일단은 개헌을 하되 자기는 대통령 다시 안 해주세요. 돼도 좋으니까 다음에 하자. 신중하게 검토해서 개헌하는 게 쉽지 않은 거니까 일단 아마 다음 초기에 1년 내에 개헌할 수 있으면 되고요. 1년 내에 못한다? 그러면 그냥 다시 이재명 아저씨 끝나고 나서 한 번 정도는 민주당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아저씨 잘한다면. 못한다면 이제 국회 쪽으로 넘어가겠죠. 언론이랑 사법부 청산을 못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사법부가 계속 대통령 후보 뭐 브라질 룰라처럼 아예 그냥 후보를 못 나오게 하려고 지금 감옥 바로 보내려고 대통령 못 되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되고 일단 조건이 거죠.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을 잘하면 민주당이 한 번 더 하겠죠. 근데 만약에 개혁을 못한다 그러면은 다시 뭐 국힘이 쪽에서 나오겠죠. 뭐 경상도는 민주당 일단 안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울도 그렇고 일본에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우리는 이제 번갈아가면서 윤석열 같은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유럽 쪽도 그 극우 세력들이 지금 계속 집권하고 있거든요. 트럼프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 대통령 그 다음에 뭐 독일 뭐 스위스인가 노르웨이인가 뭐 이런 쪽들도 점점 이제 과거를 잊는 거죠. 이 정권에서 삶이 그렇게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세계가 지금 트럼프가 중심이 되고 어차피 뭐 러시아, 중국, 북한은 독재잖아요. 일본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각제로 해서 반독재인 거고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군부 독재고 남미도 뭐 거의 그런 식이고 미국 통제를 받으니까 뭐 호주나 캐나다 정도 또 뭐 어차피 거기도 뭐 비슷한 상황이라서 정치적으로는 좋은 사람이 위에 올라가기 사실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력욕이랑 그 욕심이 없으면 그쪽으로 가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살아남아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높은 데 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국민 수준이 그러니까 그 나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뽑는다는 게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나라가 정말 이렇게 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가 외국에서 진짜 그 우러러 볼 정도로 좋은 나라인데 그 언론들의 그 가짜 선동에 휩싸여서 잘못된 지도자를 계속 잘못 뽑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현재까지는 이재명 아저씨고요. 뭐 속을 수도 있죠. 저도 속는 상황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본 결과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이번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요. 가족들과 행복한 5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